지호의 세상은 온통 회색빛이었다. 아파트 4층. 눅눅한 냄새가 맴도는 좁은 복도는 언제나 정적에 잠겨 있었다. 10살 소년의 발걸음은 소리조차 내지 않았다. 그는 늘 그림자처럼 조용히 움직였다. 째깍, 째깍. 벽에 걸린 낡은 시계 소리만이 지호의 심장 박동과 함께 공간을 채웠다. 식사 시간은 더욱 그러했다. 그는 어머니, 은주의 눈치를 살피며 밥을 코로 들이마시듯 급하게 삼켰다. 밥 한 톨이라도 남기면 곧바로 날아오는 날카로운 질책이 두려웠기 때문이다. 그의 눈은 늘 불안하게 허공을 맴돌았고 작은 몸은 툭 치면 부서질 것처럼 움츠러 들어 있었다. 한여름의 뙤약볕 아래에서도 그는 긴팔 셔츠를 고수했다. 팔과 다리에 선명하게 남아있는 보랏빛 멍자국들을 감추기 위해서였다. 어느 무더운 오후, 지호는 쓰레기를 버리러 나섰다. 평소와 다름없이 고개를 숙인 채 걸어가던 그의 눈에 낡은 골목 구석에서 웅크리고 있는 작은 덩어리가 들어왔다. 강아지였다.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듯한 작은 몸은 뼈만 앙상하게 남아있었고 온몸은 먼지로 뒤덮여 있었다. 녀석은 작은 몸을 덜덜 떨며 힘겹게 숨을 쉬고 있었다. 지호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그의 세상에서 그는 늘 혼자였다. 말하지 않아도 서로의 외로움을 알아본 듯 강아지는 지호를 올려다보았다. 그 눈빛은 도움을 갈구하는 동시에 모든 것을 체념한 듯한 슬픔을 담고 있었다. 지호는 망설였다. 그의 배는 텅 비어 있었다. 어머니가 준 반쯤 먹다 남은 빵 조각을 품에 숨기고 있었다. 그 빵은 그의 저녁 식사였다. 하지만 그는 주저하지 않았다. 그는 조심스럽게 강아지에게 다가갔다. 작은 손으로 빵을 부스러뜨려 강아지 앞에 놓아주었다. 강아지는 처음에는 경계했지만 지호의 순수한 눈빛을 보고는 조심스럽게 코를 들이밀었다. 그리고는 허겁지겁 빵 조각을 삼켰다. 녀석의 꼬리가 아주 희미하게, 그러나 감사하게 흔들렸다. 지호는 녀석의 등에 난 별 모양의 희미한 얼룩을 보았다. 먼지에 가려져 잘 보이지 않았지만 마치 희미하게 빛나는 별똥별 같았다. 그는 녀석의 목에 감겨있는 낡은 밧줄 조각을 조심스럽게 만져주었다. 그 순간 지호는 난생 처음으로 살아있는 존재에게 자신의 온기를 나눠준다는 감정을 느꼈다. 그날 밤 지호는 어머니 몰래 강아지를 집으로 데려왔다. 그는 녀석을 자신의 낡은 옷장 안에 숨겼다. 작고 어두운 공간이었지만 바깥의 차가운 밤 공기보다는 훨씬 따뜻했다. 이제부터 내 이름은 호수야. 지호가 속삭였다. 호수처럼 잔잔하고 평화롭게 살 수 있었으면 좋겠어. 호수는 지호의 손가락을 핥으며 자신의 작은 존재가 이 소년의 외로운 세계에 들어왔음을 알렸다. 이 조용한 공조는 지호에게 작은 희망의 빛이 되었다. 아무도 모르게. 두 외로운 영혼은 서로에게 의지하며 험난한 세상에 맞설 준비를 하고 있었다. 호수와 함께하는 시간은 지호에게 유일한 안식처였다. 그는 학교를 마치고 집에 돌아오면 가장 먼저 호수가 숨어있는 옷장으로 향했다. 호수는 지호의 발소리만 들어도 낑낑거리며 반가워했다. 지호는 호수를 안고 작은 소리로 속삭이며 하루 동안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해 주었다. 호수의 부드러운 털을 쓰다듬는 시간은 지호의 불안한 마음을 잠재워 주었다. 그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다. 어느 날 오후, 은주는 지호의 방에서 나는 낯선 냄새를 맡았다. 그녀는 날카로운 눈으로
방 안을 훑었다. 지호는 심장이 쿵쾅거렸다. 그는 호수를 보호하듯 몸을 굳혔다. 은주는 옷장 문을 열었다. 그녀의 눈이 순식간에 차가운 분노로 가득 찼다. 이게 뭐야? 이 더러운 짐승은 뭐야? 그녀의 목소리는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호수는 겁에 질려 옷장 구석으로 몸을 웅크렸다. 지호는 어머니의 시선이 호수에게 향하는 것을 보고 공포에 질렸다. 엄마, 제발, 제가 키울게요. 정말 조용히 키울게요. 은주는 지호의 애원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그녀는 호수를 향해 손을 뻗으려 했다. 지호는 본능적으로 호수를 끌어안았다. 그는 어머니의 분노가 자신을 향할 것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호수를 포기할 수는 없었다. 그 작은 생명체는 그의 유일한 친구이자 희망이었다. 당장 이 더러운 걸 밖으로 내다버려 한 번만 더 내 눈에 띄면 이 자리에서 죽여버릴 테니까. 은주의 눈은 광기에 가까웠다. 그녀의 말은 지호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겼다. 그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호수를 안고 방을 나섰다. 지호의 머릿속은 복잡했다. 호수를 데리고 갈 곳은 없었다. 호수를 버린다면 그는 다시 세상에 홀로 남겨질 터였다. 그는 공원 벤치에 앉아 호수를 끌어안았다. 호수는 지호의 품에서 낑낑거렸다. 마치 소년의 고통을 함께 나누는 듯했다. 그때 지호는 결심했다. 그는 더 이상 도망치지 않기로 했다. 호수는 그의 삶에 나타난 유일한 빛이었다. 이 빛을 잃으면 자신은 완전히 어둠 속에 갇히게 될 것 같았다. 그는 어머니에게 대항할 용기는 없었지만 호수를 보호할 본능은 그 무엇보다 강했다. 그는 호수를 다시 옷장 안에 숨기고 문을 굳게 닫았다. 호수를 지켜내기 위해. 그는 이제 더 이상 어머니의 뜻대로만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지호의 작은 반항은 이제 막 시작된 것이었다. 그들의 평화는 산산조각 났다. 이제 지호는 호수를 지키기 위해, 그리고 자신의 삶을 되찾기 위해 새로운 여정에 나서야만 했다. 그날 이후 집안에는 묘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은주는 호수가 옷장 안에 숨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지호의 작은 반항에 잠시 주춤한 상태였다. 은주는 지호에게 호수를 버리라며 끊임없이 압박을 가했지만 지호는 묵묵히 호수를 지켰다. 호수는 옷장 안에서 낑낑거리는 소리조차 내지 않았다. 녀석은 마치 지호의 마음을 읽기라도 하는 듯 조용히 숨을 죽이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평소보다 더욱 신경이 곤두선 은주는 지호의 숙제를 검사하다가 사소한 오타 하나를 발견했다. 그 순간 그녀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졌다. 그녀는 옆에 있던 마른 나뭇가지 하나를 집어들었다. 지호는 몸이 굳어버렸다. 그는 이제 너무나 익숙한 그 고통을 예감하며 눈을 질끈 감았다. 바로 그때 옷장 안에서 굳게 닫힌 문을 뚫고 기이한 소리가 터져나왔다. 낑, 삐. 그것은 호수의 낑낑거리는 소리였지만 평범한 강아지 소리와는 달랐다. 소리는 마치 날카로운 기계음처럼 고음으로 울려 퍼지다가 갑자기 짧고 규칙적인 패턴으로 변했다. 마치 누군가에게 긴급한 신호를 보내는 듯한 소리였다. 지호는 눈을 떴다. 은주 역시 손에 든 나뭇가지를 든 채 멈칫했다. 그 소리에 은주의 분노는 잠시 잊혀진 듯했다. 그녀의 미간에는 당황한 기색이 스쳤다. 바로 그때였다. 옆집에 사는 박 아주머니가
베란다에서 화분에 물을 주다가 그 소리를 들었다. 어머, 이게 무슨 소리야, 꼭. 삐삐 소리 같네. 그녀는 그 소리가 지온의 집에서 들려온다는 것을 직감했다. 평소에도 지옥에서 이상한 기운을 느꼈던 그녀는 지호의 집에서 들려오는 낯선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그리고는 곧 그 소리가 주기적인 패턴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단순한 강아지 소리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이상했다. 은주는 호수의 존재가 더 이상 비밀로 남아있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의 눈빛은 더욱 섬뜩하게 변했다. 호수가 단순히 귀찮은 존재가 아니라 자신의 비밀을 위협하는 위험한 존재라고 인식하기 시작한 것이다. 그녀는 나뭇가지를 내려놓고 옷장으로 다가갔다. 저놈의 짐승이 드디어 미쳐버렸군. 이젠 없애버릴 때가 됐어. 은주는 호수를 제거하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주방으로 향해 무언가를 찾기 시작했다. 지호는 공포에 질려 호수가 숨어있는 옷장 문을 잡았다. 호수는 여전히 낑낑거리며 이상한 소리를 내고 있었다. 지호는 호수의 소리가 어머니를 멈칫하게 했다는 것을 직감했다. 하지만 동시에 어머니의 분노가 이제 호수를 향하고 있다는 것도 깨달았다. 지호는 떨리는 몸으로 호수를 보호하려 애썼지만 어머니의 눈은 이미 살기로 가득 차 있었다. 은주의 머릿속에는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이었다. 저 강아지를 없애야만 자신의 비밀을 영원히 숨길 수 있다. 은주는 주방에서 돌아왔다. 그녀의 손에는 작은 투명한 유리병이 들려 있었다. 병 안에는 뿌연 액체가 찰랑거리고 있었고 그 모습은 지호의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었다. 지호는 그것이 무엇인지 알 수 없었지만 그 안에 담긴 것이 호수에게 치명적인 위험을 가져올 것이라는 것을 직감했다. 은주의 얼굴은 차가운 강철처럼 굳어 있었다. 그녀의 눈빛에는 더 이상 분노가 아닌 목표를 향한 집착만이 가득했다. 은주는 거실로 들어서자마자 현관문을 굳게 잠갔다. 이제 아무도 우리를 방해할 수 없어.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위협적이었다. 그리고는 거실에 있는 낡은 라디오를 최대로 틀었다. 시끄러운 음악 소리가 집 안을 가득 채웠고 바깥 세상과의 연결을 완전히 끊어버렸다. 눅눅한 아파트는 한순간에 밀폐된 경기장으로 변했다. 이 공간은 오직 은주, 지호, 그리고 호수 세 존재만이 존재하는 잔혹한 무대였다. 지호는 몸을 덜덜 떨면서도 옷장 문 앞에 섰다. 작은 몸으로 호수가 숨어있는 공간을 필사적으로 가로막았다. 그의 머릿속은 온통 혼란으로 가득했다. 지금까지 그는 매번 굴복하고 피하고 버티기만 해왔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은 달랐다. 호수를 버리는 것은 자신의 마지막 남은 희망을 버리는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그는 어머니가 아닌 자신이 선택한 존재를 처음으로 보호해야 한다는 강렬한 충동을 느꼈다. 그의 몸은 공포에 떨고 있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작은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다. 그것은 호수를 향한 책임감이자 자신을 향한 마지막 자존심이었다. 은주는 지호의 미약한 저항을 보며 코웃음쳤다. 비켜. 그 더러운 짐승 때문에 네가 변했어. 다시 예전처럼 돌아와야 해. 그녀는 호수가 단순히 귀찮은 동물이 아니라 자신의 절대적인 통제를 위협하는 존재라는 것을 정확히 꿰뚫어 보았다. 이 강아지만 사라진다면 모든 것이 예전처럼 자신의 통제 아래 놓일 것이라고 믿었다. 은주가 한 발자국씩 다가올 때마다
지호의 심장은 쿵쿵거렸다. 그는 호수를 향해 조용히 속삭였다. 호수야, 괜찮아, 괜찮을 거야. 호수는 옷장 안에서 지호의 목소리를 듣고 낑낑거렸다. 그 소리는 은주의 귀에는 들리지 않았지만 지호에게는 호수의 두려움이 그대로 전해졌다. 은주는 지호의 어깨를 붙잡고 거칠게 밀쳤다. 지호의 작은 몸은 힘없이 바닥에 쓰러졌다. 그의 팔꿈치가 딱딱한 바닥에 부딪히며 통증이 밀려왔다. 그는 고통을 느낄 새도 없이 다시 몸을 일으키려 했다. 하지만 은주는 이미 그의 위로 몸을 숙이고 있었다. 그녀는 지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유리병을 흔들었다. 투명한 병 안에 든 액체가 찰랑거리는 소리는 지호에게는 죽음의 종소리처럼 들렸다. 그는 이 액체가 호수뿐만 아니라 자신에게도 해로울 수 있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느꼈다. 은주가 옷장 문을 열기 위해 손을 뻗었다. 지호는 마지막 힘을 다해 몸을 던져 은주의 다리를 붙잡았다. 안 돼, 안 돼요. 엄마, 제발. 그의 외침은 라디오 소리에 묻혔다. 은주는 지호를 발로 차며 뿌리쳤다. 절체절명의 순간 은주의 손이 드디어 옷장 손잡이에 닿았다. 은주의 손이 마침내 옷장 손잡이에 닿았다. 그녀의 손가락이 차가운 금속을 감싸 쥐는 순간 시간이 멈춘 듯했다. 바닥에 쓰러져 있던 지호의 눈에 절망의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다. 호수를 지키기 위한 자신의 미약한 저항은 아무 소용이 없었다. 은주의 손이 손잡이를 돌리기 시작했다. 바로 그때였다. 굳게 닫힌 옷장 문틈으로 한 줄기 빛과 함께 강력한 음파가 터져 나왔다. 삐, 삐, 삐. 그것은 단순한 낑낑거림이 아니었다. 마치 정교하게 짜인 SOS 신호처럼 절박하고 규칙적인 음파가 라디오의 굉음을 뚫고 나왔다. 호수는 자신의 모든 생명을 불태우는 듯한 필사적인 소리를 내고 있었다. 그 소리는 은주의 손을 타고 그녀의 온몸으로 전율처럼 퍼져나갔다. 은주는 멈칫했다. 그녀의 얼굴은 분노에서 경악으로 그리고 순수한 공포로 일그러졌다. 호수의 소리가 그녀의 귀에 닿는 순간 그녀는 이 강아지가 단순한 동물이 아니라 자신을 위협하는 어떤 초월적인 존재처럼 느껴졌다. 그 찰나의 순간 지호는 기적처럼 용기를 얻었다. 그의 몸은 여전히 바닥에 뒹굴고 있었지만 호수의 그 필사적인 울음소리는 그의 심장에 다시 불을 지폈다. 그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그는 공포를 넘어선 용기로 온몸의 힘을 쥐어짜냈다. 지호는 쓰러진 채로 은주의 다리를 온몸으로 끌어안았다. 그의 작은 몸짓은 생각보다 강력했다. 은주의 발이 엉키며 비틀거렸다. 그녀의 손에서 약병이 떨어져 바닥에 나뒹굴었다. 바로 그때 현관문에서 격렬한 초인종 소리가 울렸다. 딩동 딩동 딩동. 그리고 이어서 외부의 낯선 목소리가 문을 두드리며 소리쳤다. 경찰입니다. 문 여세요. 은주의 얼굴은 완전히 넋이 나갔다. 그녀는 비틀거리며 지호에게서 벗어나려 했지만 지호는 어머니의 다리를 놓지 않았다. 문 밖에서는 경찰관들의 목소리가 점점 더 거세졌다. 안에서 무슨 일 있어요? 문 안 열면 강제로 들어갑니다. 결국 문은 강제로 열렸다. 경찰관 2명이 라디오 소리가 가득한 방 안으로 들어섰다. 그들은 혼란스러운 상황을 한눈에 파악했다. 바닥에는 멍이 든 채 쓰러져 있는 소년, 그 옆에 약병, 그리고 광기에 사로잡힌 채
넋이 나간 어머니. 그들의 시선은 곧바로 옷장으로 향했다. 호수는 그들을 보자 더는 울지 않고 문틈으로 고개만 빼꼼히 내밀었다. 두 번째 경찰관이 방에 들어서자 그 뒤로 박 아주머니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서 있었다. 경찰관님, 저 이상한 강아지 울음소리 때문에 불안해서 신고했어요. 뭔가 신호 같았어요. 계속 같은 소리가 반복됐거든요. 박 아주머니의 떨리는 목소리는 호수의 울음소리가 단순한 소음이 아니라 구조를 요청하는 특별한 신호였음을 증명해 주었다. 경찰관들은 지호의 몸에 난 멍자국과 방 안의 난장판, 그리고 어머니의 비정상적인 행동을 보며 모든 것을 이해했다. 그들은 은주를 진정시키고 지호를 조심스럽게 일으켜 세웠다. 지호는 호수가 걱정되었는지 옷장으로 기어갔다. 경찰관이 옷장 문을 열자 호수는 낑낑거리며 지호의 품으로 뛰어들었다. 모든 사람들의 얼굴에는 놀라움과 함께 깊은 깨달음이 스쳤다. 한때 은주가 죽이려 했던 그 작은 강아지가 자신의 특별한 재능으로 이 소년의 생명을 구해낸 것이었다. 호수의 울음소리가 없었다면 박 아주머니는 신고하지 않았을 것이고 지호는 이 모든 공포를 혼자서 감당해야 했을 것이다. 침묵하던 세상이 한 마리 개의 울음소리에 반응했고 그로 인해 한 소년의 삶이 구원받았다. 은주는 경찰에게 체포되어 끌려갔다.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혼란스러웠지만 그녀의 손에 들려있던 약병과 지호의 몸에 선명한 멍자국들은 그 어떤 변명도 할 수 없게 만들었다. 텅 빈 집에는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시끄러운 음악만이 공허하게 울렸다. 지호는 경찰관의 품에 안겨 떨고 있었다. 그는 공포에 질린 채 호수를 꼭 끌어안았다. 호수는 그의 품에서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다. 잠시 후 박 아주머니가 지호의 곁으로 다가왔다. 그녀의 얼굴에는 연민과 죄책감이 교차했다. 미안하다. 지호야, 좀 더 일찍 알아차렸어야겠는데. 그녀는 지호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그녀의 손길은 따뜻했고 지호는 난생 처음 느껴보는 안도감의 눈물을 터뜨렸다. 그는 울면서 호수를 더 꽉 끌어안았다. 이 모든 상황을 끝낸 것은 바로 호수의 용기였다. 며칠 후 지호는 박 아주머니의 집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박 아주머니는 그를 친자식처럼 보살펴 주었다. 그녀의 집은 따뜻하고 음식 냄새로 가득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더 이상 그를 두렵게 하는 존재는 없었다. 호수는 지호의 곁을 그림자처럼 따라다녔다. 그는 더 이상 옷장 속에 숨지 않아도 되었다. 호수는 넓은 거실을 자유롭게 뛰어다녔고 박 아주머니는 그런 호수를 예뻐하며 간식거리를 챙겨주었다. 어느 날 저녁 박 아주머니와 지호는 따뜻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었다. 호수는 지호의 발치에서 곤히 잠들어 있었다. 지호야. 박 아주머니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솔직히 말하면 네 집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는 건 예전부터 알고 있었어. 하지만 그냥 부모와 자식 사이의 흔한 다툼이라고 생각했지. 함부로 끼어들기가 어려웠단다. 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박 아주머니의 말을 이해할 수 있었다. 세상은 타인의 불행에 쉽게 간섭하지 않았다. 그런데 말이야. 박 아주머니가 미소 지으며 호수를 바라보았다. 그날 그 강아지 울음소리는 정말 달랐어. 그냥
짖는 소리가 아니었어. 너무나 절박하고 마치 도와주세요라고 말하는 것 같았거든. 그 소리를 듣고 나서는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단다. 이 작은 생명이 나에게 용기를 준 것 같아 지호의 눈이 반짝였다. 그도 똑같이 느꼈었다. 호수는 자신에게 용기를 주었다. 호수가 아니었다면 그는 아직도 그 지옥 같은 방 안에서 갇혀 살고 있었을 것이다. 지호는 호수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호수가 저를 구해줬어요. 지호가 나지막이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그 어떤 원망도 없었고 오직 호수를 향한 감사함만이 가득했다. 박 아주머니는 지호의 손을 잡았다. 아니, 지호 네가 호수를 구해주었기 때문에 호수가 너를 구해준 거야. 너의 작은 친절이 너 자신을 구한 거란다. 그날 밤 지호는 난생 처음으로 악몽을 꾸지 않고 잠들었다. 그의 옆에는 호수가 따뜻한 숨을 내쉬며 잠들어 있었다. 더 이상 숨을 죽이지 않아도 되는 밤이었다. 창문 밖에서는 평화로운 달빛이 비추고 있었다. 지호의 인생은 이제 막 새로운 장을 시작하고 있었다. 그 후로 5년의 시간이 흘렀다. 계절의 변화와 함께 세상은 많은 것이 달라졌지만 지호와 호수의 유대는 더욱 단단해졌다. 지호는 이제 어엿한 고등학생이 되었다. 그의 얼굴에는 더 이상 불안한 기색이 없었다. 친구들과 스스럼 없이 어울리고 수업 시간에는 당당하게 손을 들었다. 늘 긴팔로 가려야 했던 팔다리에는 이제 햇볕에 그을린 건강한 피부만이 남아있었다. 그를 둘러싼 공기는 더 이상 눅눅하지 않았고 희망과 자유로 가득 차 있었다. 호수는 이제 건장한 성견이 되어 있었다. 그의 몸은 지호만큼이나 훌쩍 자랐고 털은 윤기가 흘렀다. 여전히 등에 남아있는 별 모양의 희미한 얼룩은 그가 얼마나 먼 길을 걸어왔는지를 상기시켜주는 훈장 같았다. 호수는 지호의 곁을 그림자처럼 지켰다. 지호가 학교에 가기 위해 현관문을 나설 때마다 호수는 꼬리를 흔들며 그를 배웅했다. 그리고 학교 시간에는 버스 정류장 근처에서 녀석을 기다렸다. 그들의 관계는 단순한 주인과 반려동물을 넘어선 서로의 구원자이자 가족이었다. 박 아주머니는 지호의 삶에 없어서는 안 될 버팀목이 되어주었다. 그녀는 지호의 재능을 알아보고 미술 학원에 보내주었다. 지호가 그린 그림에는 늘 호수가 등장했다. 그의 붓터치는 어둠과 절망을 벗어나 희망과 평온을 표현하고 있었다. 그리고 지호는 호수의 이야기를 세상에 알리고 싶어 했다. 그는 박 아주머니와 함께 동네 유기견 보호소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했다. 그들은 호수의 이야기를 담은 전단지를 만들었다. 호수의 특별한 울음소리가 한 소년의 삶을 구했습니다. 당신의 작은 관심이 길 위의 생명들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지역사회에 큰 울림을 주었다. 많은 사람들이 후원금을 보냈고 봉사활동에 참여하기 시작했다. 그들이 자원봉사를 하던 낡은 보호소는 후원금 덕분에 깨끗하고 넓은 새 건물로 탈바꿈했다. 개소식 날, 사람들은 호수와 지호를 보기 위해 구름처럼 몰려들었다. 지호는 사람들 앞에서 떨리는 목소리로 연설했다. 저와 호수가 함께한 시간은 기적과 같았습니다. 저는 호수를 구했고 호수는 저를 구했습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여러분도 길 위의 생명들에게 희망이 되어주세요. 그의 연설은 진심으로 가득 차 있었고
사람들의 눈시울을 붉혔다. 그날 저녁. 모든 행사가 끝난 후 지호는 호수를 데리고 아파트 옥상에 올랐다. 5년 전 그가 공포와 외로움에 떨었던 바로 그 건물이었다. 도시의 불빛은 밤하늘의 별처럼 반짝였다. 지호는 호수의 목을 끌어안고 함께 야경을 바라보았다. 호수는 지호의 손길에 만족한 듯 그의 뺨에 얼굴을 비볐다. 한때 지호의 세상은 좁고 어두운 방과 그를 억압하는 한 사람뿐이었다. 하지만 이제 그의 세상은 온 도시만큼이나 넓고 빛나고 있었다. 그 빛은 한 소년의 용기와 한 마리 개의 사랑으로 만들어진 기적이었다. 이 감동적인 이야기는 한때 길거리에서 버려졌던 한 마리의 들개가 어떻게 이 도시의 영웅이 되었는지를 보여줍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을 울렸다면 좋아요를 누르고 구독해서 저희 채널에 힘을 보태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길 위에 수많은 생명들에게 큰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